이민의 연금 평균 수령액이요, 약 2,000불에서 2,012불이라고 합니다. 이민 1세대 교포들의 연금은 이보다도 훨씬 적지 않을까 짐작할 수 있어요. 남은 그 렌트비를 연금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달러 환율로 볼 때 3, 4천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해서 생활비로 쓴다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래의 영신이요, 최은숙입니다. 저희가 지난 3주간 여기민 카페를 운영하시는 추조님의 인터뷰 영상을 3회에 걸쳐서 업로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고요. 댓글도 정말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인터뷰는 한 3시간 정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뵙는 분이니까 인사도 하고 인터뷰 성격 등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한 다음에 익숙해지고 나서 카메라를 켜다 보니까요, 인터뷰 영상이 담긴 시간은 1시간이 조금 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는 30분이 채 안 되는 영상이 보여지게 된 거죠. 편집을 하면 그렇게 돼요. 반복해서 말을 하게 되거나 또 이제 군더더기가 되는 말들을 잘라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현장에서 대화하면서 받았던 느낌, 그런 거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내용도 마찬가지죠. 오늘은요, 인터뷰 영상을 본 후에 자신의 본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걸 안타깝게 생각하신 추조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텍스트를 가감없이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 링크를 추조님한테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보내면서 혹시 이제 영상에 달린 댓글에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의와 다른 오해들도 있고 뭐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여전히 여기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먼저 텍스트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보내주신 답글인데요. 편집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여기민 계획이 있는 몇 사람이라도 준비와 과정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면 그뿐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민 카페를 만들 때 대상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충분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어디에 살든지 상관이 없겠죠. 경제 위기 때 졸지에 실직하는 바람에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저 같은 사람이 대상이었습니다. 미국 사회에 동화할 만큼 영어 실력도 안 되고 숨만 쉬고 살아도 3,000불 이상 드는 미국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웰페어나 메디케이드를 받는 분들처럼 너무 없는 분들은 아예 여기민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기민에 적합한 분들은 SSA가 최소 1,500불은 넘고 금융자산이 적어도 2, 30만 불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디센트 라이프를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의 목적을 둔다고 하면 지방에 있는 12평 정도의 임대주택에 살고 부부가 노인 일자리를 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비상금으로 4, 6만 불 정도의 금융자산과 최소한의 SSA만 있어도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훨씬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건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제가 이민한 1990년대 중반, 미국은 연봉이 10만 불이 넘거나 3만 불 이하인 사람은 살만한데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면서 복지 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 사각지대라는 거죠. 말하자면 노후에는 그런 분들이 여기민에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추조님하고 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정말 친한 분하고 추조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그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뉴저지 웨스트 오렌지 아파트 렌트로 살며 건강보조식품 가게를 하고 있었죠. 그 자녀들이 성공해서 지금 미국에서 살지만 만약 그분에게 그 같은 자식이 없었다면 여기민 해야 할 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추조님이 여기서 어떤 예를 저한테 드신 거예요. 저는 이 추조님이 보내신 텍스트를 그대로 읽기를 원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3탄을 준비하실 때는 이 점을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일 인터뷰할 때 시간만 충분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인터뷰 목적도 분명치 않아서 대충 질문에 답할 생각만 했었기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15년 전 여기민 붐이 금융위기 때문이었다면 최근 여기민 관심사는 도널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때문일 거로 생각합니다.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를 최소 11만에서 최대 15만이라고 추정하는데 앞으로 3년 내내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그분들은 돌아오는 선택밖에 없을 겁니다. 최 선생님 덕분에 2년 만에 여기민 카페가 활성화되어 감사드립니다. 하루에 많아도 2명밖에 없던 회원가입이 최근에 30명까지 늘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잠시뿐이겠지만 모처럼 글 쓰는 기분은 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선한 영향력 행사에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조님이 저희가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고 굉장히 아쉬워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문자예요. 여기민 카페의 목적에 대해서는 추조님과 인터뷰할 때 저도 동감했던 내용이에요. 머니돈나를 운영하면서 여기민에 대해 몇 개의 영상을 이미 제작했었던 만큼 저는 정말 추조님의 말씀에 더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이민 1세대는요, 미국 연금제도 혜택을 100% 받기가 어려워요. 이민 세월이 짧기도 하고요. 또 자영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35 크레딧을 채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인의 연금 평균 수령액이요, 2025년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00불에서 2,012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민 1세대 교포들의 연금은 이보다도 훨씬 적지 않을까 짐작할 수 있어요. 은퇴하실 때 소셜연금을 1,500불에서 2,000불 사이를 받는데 연금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다. 그런 분들한테는 여기민이 대안이 된다고 하신 추조님의 의견에 저는 100번 동감합니다. 자산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풀페이된 집이 자산으로 있는 분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만약에 렌트를 놓고 한국으로 이주를 하신다면요, 재산세나 보험을 제외하고 남은 그 렌트비를 연금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달러 환율로 볼 때 미국에서 3, 4천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해서 생활비로 쓴다면요, 충분히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끼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선 숨만 쉬고 살아도 한 달에 3,000불이 들어. 세금하고 집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이런 각종 보험료의 요율이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이에요. 같은 돈이면 한국에서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게 되니까 여기민이 새로운 인생의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추조님이 운영하는 여기민 카페에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여기민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더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추조님에게 직접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카페에서 직접 추조님한테 쪽지처럼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요,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추조님과 함께 다시 인터뷰를 한번 해볼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